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세상 반대편에서 만난 사랑, 그리고 두 문화를 잇는 여정이라니.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마리옹 드 로슈포르입니다. 평범했던 제 삶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두 세계를 연결하게 된 저의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에서 듣던 교회 종소리 대신 한국의 지하철 방송이 익숙해지고 빵 냄새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김치찌개 향기로 물들게 되기까지 제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마리옹 드 로슈포르라고 합니다. 제 가문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문이지만 이제는 귀족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제 부모님은 가문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저를 보수적인 방식으로 키우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로슈포르 가문의 이름에 걸맞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죠. 하지만 제가 자란 마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단조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작은 빵집과 카페가 전부였고 사람들은 늘 같은 얼굴들 뿐이었죠. 제 친구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알던 이웃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시골 생활을 좋아하며 평범한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귀족의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푸른 초원과 멀리 보이는 산은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벽처럼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을 읽으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도저히 책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친구가 추천했던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드라마는 늘 보던 것이니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추천 목록에서 본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은 별에서 온 그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던 저는 한 번쯤 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부터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밤 풍경, 주인공의 개성 강한 연기,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는 빠르면서도 부드러웠고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음악처럼 들렸어요. 프랑스어의 세련된 리듬과도 영어의 직설적인 표현과도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드라마를 다 보고 난 저는 그 언어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어 자막 속에서 한글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모양의 눈이 멈췄어요. 마치 그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언어를 내가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검색하며 간단한 글자를 따라 써보았습니다. 처음엔 가, 나, 다 같은 쉬운 글자였지만 글자를 완성하고 발음해볼 때마다 묘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이 글자가 내 입으로부터 소리가 되어 나온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인터넷 강의와 동영상을 보며 조금 더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언어는 단순히 아름다운 글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 언어는 정말 혁신적으로 느껴졌어요.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배우고 나서 어머니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이제 한국어까지 배우겠다는 거야? 라며 웃으셨지만 그런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이렇게 사랑하게 된 내가 이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 가보지 않는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제가 책으로만 배우던 단어들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드라마에서 보던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설렐까요? 하지만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건 재미있지만 그 나라에 직접 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제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한국, 왜 하필 한국이지? 라며 의아해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언어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발전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며
제 결심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민하는 눈빛을 하셨지만 어머니는 점차 제 진심을 이해하셨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 저는 유학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부터 지원서 작성, 추천서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 모든 과정이 설렜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제가 점점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저는 드디어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국제학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옹,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해냈구나. 이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 내렸을 때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로 적힌 간판들은 제가 배운 글자들로 가득했고 세련된 공항 시스템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 풍경은 제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새로운 세상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갈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매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특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대학교 국제학부의 첫 수업날, 저는 강의실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서로 친해 보였고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조금 잘 못해요. 배우는 중이에요. 그는 웃으며 영어로 이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다들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제 이름은 박현우입니다. 그렇게 현우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처음부터 친근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고 제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어려워할 때마다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수업 자료를 공유해주거나 과제를 같이 고민해주며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외국인은 처음 봐. 너는 정말 대단해. 저는 그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현우의 칭찬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난 뒤 현우가 물었습니다. 마리옹,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어? 글쎄, 뭐든 괜찮아. 요즘 매운 음식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거든. 현우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집 알아. 현우가 데려간 식당은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김치찌개는 깊고 매운맛이 인상적이었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그 맛 같아.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김치를 직접 만드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궁금했어. 이런 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정말 맛있는 김치를 담그시는데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볼래? 한 번쯤 전통 방식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현우의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기도의 작은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풍경과 한적한 시골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현우의 할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현우가 데려온 외국인 친구구나? 마리옹이라 했지? 반가워. 안녕하세요, 할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잘하네. 오늘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줄 테니 열심히 배워봐. 그날 아침 우리는 텃밭에서 직접 재료를 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뽑고 고추와 마늘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정성과 시간, 그리고 자연의 산물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을 배추에 바르는 과정에서는 제 손에 빨간 양념이 잔뜩 묻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는 그게 김치 맛을 제대로 내는 비법이야라며 웃으셨습니다. 김치가 완성된 후 우리는 부엌에서 할머니가 만든 다양한 음식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파전, 나물 반찬까지 한 상 가득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한 입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의 맛이네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깊은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할머니가 참 기쁘다.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현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우, 내 할머니를 보니 한국에서 정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아.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만들어서 그런 거구나.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다 정이라는 마음으로 대하거든. 그래서 너도 처음 왔을 때 낯설었지만 이제 조금씩 편해진 거 아닐까? 할머니와의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한 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 수업 중에 실수로 중요한 과제를 잘못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제출 마감일을 하루 잘못 이해한 바람에 과제를 다시 작성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현우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우, 이건 너무 어려워. 나 정말 못하겠어. 현우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마리옹,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럴 때 공공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해. 그는 저를 데리고 학교 근처의 복사 가게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해야 했기에 누군가가 대신 인쇄와 자료 정리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몇 분 만에 잘 정리된 과제를 손에 들고 있자니 현우의 말처럼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공공서비스의 편리함을 더욱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세탁소에서도,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택배로 받을 때조차 한국 생활은 제게 점점 더 익숙하고 편리하게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항상 저를 도와주며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한 친구였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점차 저는 그를 특별하게 느끼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현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낯선 환경에 조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프랑스의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익숙한 두 분께는 한국의 분주한 공항, 풍경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다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현우는 부모님께 공손하게 인사드리며 차분하게 주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고 항상 분주한 도시예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버지는 묵직한 눈빛으로 현우를 지켜보셨고 어머니는 그의 유창한 영어에 살짝 놀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박현우 씨, 우리 딸을 잘 돌봐주고 있다니 고마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직접 만나니 다행이에요. 현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마리옹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모님께 서울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내로 나섰습니다. 현우는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타보는 한국의 대중교통에 흥미로워하며 주변을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눈에 띄는 전광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파리에서는 지하철이 자주 늦어서 시간표를 믿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대부분 정시에 운행됩니다. 또 노선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여행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했고 부모님은 그런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줄을 서는 모습은 정말 신기하구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힘들어. 열차 안에 들어서자 승객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통화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현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다들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지하철 안에서는 통화를 삼가고 조용히 있는 게 매너예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랄까요. 그 순간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님. 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현우가 부드럽게 설명해주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깊군요. 파리에서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배려는 처음 봤어. 며칠 후 현우는 부모님을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줄지어 있는 가게들과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시장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한복 가게 앞에서 멈춰 서며 물으셨습니다. 이 옷들은 정말 아름답다. 색감도 너무 곱고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구나. 한복이라고 해요. 주로 특별한 날에 입지만
요즘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기념품이에요. 시장을 거닐던 중 떡을 나눠주던 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떡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 처음엔 조금 망설였던 어머니는 떡을 한 입 먹고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프랑스 디저트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아버지는 시장 구석에 있는 떡매치기 체험 부스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현우의 권유로 직접 떡매를 들고 떡을 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머쓱해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체험은 정말 신선하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즐겁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나 보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우리는 길거리 음식으로 떡볶이와 호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운 떡볶이에 살짝 당황하던 부모님은 이내 그 맛에 적응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매운데 중독성 있는 맛이야. 한국 음식은 정말 특별하구나.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점점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배려심 깊은 사람들을 칭찬하셨고, 아버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현우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차려진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정이 깊은 나라일 줄 몰랐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내가 왜 이곳에서 행복해하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편하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울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길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우리가 너를 믿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여신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머무르신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현우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곳의 매력에 마음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주말, 현우가 부모님께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며 찜질방을 추천했습니다. 찜질방이요? 그게 뭔가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사우나처럼 즐기는 공간인데 가족 단위로도 자주 가는 곳이에요. 따뜻한 돌방에서 쉬기도 하고 다양한 간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죠. 아버지는 흥미로워하시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마리옹, 내가 여길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더 알아갈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 찜질방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입구에서 나눠주는 한복 같은 간편한 옷을 받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찜질방에선 모두 이 옷을 입어요. 이렇게 입으면 더 편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거든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자 부모님은 다양한 시설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같은 다양한 테마의 찜질방이 있었고 사람들이 편안히 누워있거나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황토방에 들어가자마자 감탄하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따뜻하군. 땀을 흘리니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야. 어머니는 소금방에서 벽에 붙은 소금 결정들을 만지며 신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방이라니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 여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거야.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주 오죠. 찜질방의 필수 간식인 삶은 달걀과 식혜를 먹으면서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이내 재미를 느끼시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달걀을 깨다가 실패하자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야지. 이런 것도 기술이 필요하네. 그렇게 웃음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시간은 부모님께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가족 간의 거리감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찜질방을 즐긴 후 현우는 부모님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며 다음 날 북촌 한옥마을로 안내했습니다. 한옥 골목길을 걸으며 부모님은 한국 전통 건축의 섬세한 디테일에 감탄하셨습니다. 이 집들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군. 단순히 오래된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게 느껴져. 프랑스의 고풍스러운 건축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전통다도 체험 공간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닭의 아름다움에 눈길을 빼앗기셨습니다. 이 차 세트는 정말 우아하군요. 차 한 잔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다니.
다도 선생님은 차를 우려내는 방법과 함께 한국의 다도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즐기셨습니다. 차에서 은은한 향이 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시간을 쓰는 이유를 알겠군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여유를 찾는 시간이기도 해요.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옹,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알 것 같아. 처음엔 너무 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도 우리와 다르지만 특별한 가치들이 많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현우의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도 함께 자리에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죠. 현우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잡채를 내오며 부모님께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드셔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한 입 드시더니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현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내가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 여행 동안 느낄 수 있었어. 아직은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우리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군.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리옹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리옹,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내 삶을 선택하는 걸 보니 정말 대견하구나.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부모님과 현우의 가족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은 마치 두 문화가 하나로 연결된 순간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부모님께도 저에게도 그리고 현우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낯선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사랑과 이해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현우까지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두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은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동과 영감을 전해주었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